사는 게 쉽지 않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데 막연하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8월 관광 이제 휴가철인데 관광지가 한적하고 조용하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안 가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모습이 어떨지 불안하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이상 없이 나오고 휴가철에 휴가비 받고 이러면은 그냥 이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현실이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걸 피부로 완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가 급감했으니까요. 매출이 왕창 줄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져서 이제 겁나죠. 정말로 이제 사방에 지뢰밭이고 온갖 사람들이 이제 생활고에 허덕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방에 조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정상적인 삶을 이제 못 살겠다 싶은 거죠. 그럴 정도로 되게 우려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니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월급이 제때 나오고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걸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월급이 나온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고 직장을 계속 다닌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고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참 외롭고 힘들고 난감한 시간들이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견딜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름 그래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요 앞으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아래로 또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뛰어내렸는지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여유를 가질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물가에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시국인데 이런 시국에 뭐 코인 투자한다, 주식한다, 부동산 산다 이런 건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업해도 안 되고요. 사업병에 걸린 사람들도 참 무섭습니다. 한 방에 인생 한 방이다 그러고 사업이 터지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걸로 나머지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고 되게 참혹하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속이 시커멓죠.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뭐 난립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무리하게 대출 받으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죠.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죽하면요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한 60% 정도 70% 정도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사실상 2015년 가격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서운 얘기죠. 왜 무서운 얘기냐라면 그냥 집값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뭐 10억짜리 집을 5억에 내놓고 싶겠냐고요. 4억에 내놓고 싶겠냐고요. 아니죠. 미칠 것 같으니까 그 가격에 내놓고 그 가격이라도 내놓고 팔아서 어떻게든 현금 마련하려고 혈안인 거죠. 지금 이웃나라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70% 80% 떨어져서 난리납니다. 고소득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뛰어내리고 엄청나게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흉흉한답니다. 한국의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몰락과 침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국 다음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아마도 지금 2024년 8월인데 2025년 한 연말쯤 되면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이제 상황들이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날 주가가 한 10%가량 장중 이렇게 하락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가 한 마이너스 한 13%, 14% 정도 떨어졌고요. 이게 그냥 이제 또 하나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감당 못할 정도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와르르 무너질 때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배당주도 주워 담고
부동산도 줘도 않고 여러 가지 알짜 자산들을 가지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주 헐값에 다 뺏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아주 유행을 바라고 게임하듯이 뭐 2배, 5배, 10배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삶을 유지하면서 생업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자신이 투자해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갖고 와놨던 자산이 좀 더 이제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샀는데 오늘 2배, 3배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뉴스에서 자극적인 뭐 5배, 10배를 얘기하지만 그건 실제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 거지 금방금방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사면 내일이고 모레고 갑자기 5배, 10배 오를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그 가치가 늘어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해줘야 되고 이래저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시간이 1년 걸리겠습니까? 2년 걸리겠습니까? 5년, 8년, 10년, 20년 그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견디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요,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 인내심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단단한 내공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9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귀향생활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그의 인생 일대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읽으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19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렇게 무너짐과 실망과 이 추락과 서운함과 공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애민하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널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전파했습니다. 뭐 위인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몫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살아가는 인생 중에 뭐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남기려고 하면 그러면 그가 또 하나의 위인이 되고 기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제 스스로도 견디고 극복해야 되겠지만, 이 극복하고 견디고 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약간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또 계속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삼고 오래오래 삶 속에서 잘 좀 적용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잘 견디고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